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호재 뉴스들을 많이 봤으니 오랜만에 악재가 될 만한 소식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올해든 내년이든 조만간 우리의 종필이 형이 크립토 친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을까? 요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JP모건 회장은 과거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은 사기고 튤립이고 폰지 사기고 갑자기 2,100만 개 다 채굴을 하면 나중에 사토시가 나와서 더 있었지롱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한 일주일 전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제이미 다이먼을 존경한다. 그리고 재무장관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게리 겐슬러가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다이먼 회장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대를 모으긴 했었는데 그렇든지 아니든지 좀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계속 사기라고 하면서 소량이긴 하지만 24년도 1분기 기준 비트코인 ETF 3종 세트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시스라는 이제 이더리움 인프라, 그러니까 지갑 만드는 회사 지분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자산 토크나 실험 아발란체로 열심히 했었죠. 이렇게 사기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좀 불일치한 모습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표면상으로는 트럼프와 블랙락이 우리의 크립토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훨씬 숫자가 많죠. 바이든, IMF, BIS, JP모건 등등이 이제 반크립토적인 입장에 있는데요. 과거에 바이든이다, IMF다 수많은 얘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JP모건과 함께 BIS에 대해서 좀 집중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BIS 공부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크립토를 10년 전부터 계속 괴롭혔고 현재도 괴롭혔고 앞으로 괴롭힐 거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BIS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들의 왕입니다. IMF와 함께 정말 넘사벽, BIS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요.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 근데 BIS는 이제 국제 결제 은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1930년 1월에 독일 전쟁 배당금 해결을 위해서 6개국이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이 끼어들어 있고 나머지 5개국은 유럽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젤 위원회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매 3개월마다 이제 BIS 산하에 있는 위원회 1970년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이제 은행 관련 정책들을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그러니까 이분이요. BIS 총재인데 중앙은행들의 그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협력이지 그냥 이대로 해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거래 원활화. 특징이 있다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은행들 모든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마찬가지로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 최소 8% 이상 갖춰야 된다. 이 친구들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정도 갖고 있어야 위험하지 않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와 함께 국제통화협력의 양대 산맥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도 9월 기사였는데 BIS 정말 숱하게 비트코인을 때려왔습니다. 이때도 중앙은행들 비트코인의 붐을 좌시하면 안 된다. 아마 17년도 불장 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비트코인 좀 어떻게 해봐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도 중앙은행의 94%가 CBDC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하지 말고 우리들이 찍는 중앙은행들이 찍는 CBDC 제발 좀 쓰세요. 94%가 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BIS 기사나 이런 근처에는 항상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따라다닙니다. 이 기사에도 말미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 사기라고 주장을 했었다 들어가거든요. 결국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IS가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분명히
은행의 자본의 2%까지 코인을 사도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오래되신 분들은요. 22년도 기사였는데, 자,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 한도를 제한한다고 하면서 기본 자산의 2% 이상 못 넘긴다. 이런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본 자산이 사실은 조금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다가 조금 늘려져서 2%까지 늘려졌었다고 했었죠. 그게 다른 말로 2% 이상 못 넘긴다. 이렇게 매일경제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자, 일단 기본 자산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핵심 자본 혹은 기본 자본 혹은 티어 1, 그러니까 1순위 돈이라는 거죠. 혹은 진짜 내 돈, 진짜 내 자기 자본, 우리 회사에서 만든 주식,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 이상 못 넘긴다고 했었는데, 7월 18일 기사를 보면 조금 뭐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뭐 새 요구사항도 함께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새 요구사항 발표라는 건 아직 100% 확정은 아닌데, 이렇게 나 너무나도 하고 싶어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BIS는 은행의 보조자본금 티어 2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은 총 핵심 자본금, 여기는 티어 1입니다. 여기에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티어 1, 우선순위 돈, 진짜 내 돈, 진짜 내 자본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조 자본금, 보완 자본금, 이렇게 하는 건 티어 2, 쉽게 말하면 2순위입니다. 내 자본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거죠.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인데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떼먹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순위 돈을 티어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자, 코인은 티어 2, 이순위 돈, 내 돈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번 사항에서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등등은 다 티어 2다. 약간 뭐 자기 자본, 핵심 자본, 기본 자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코인을 살 때 코인의 암호화폐 보유량은 핵심 자본금 티어 1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2% 이상 못 넘긴다가 이제 사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1% 이내로만 권고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2% 이상은 죽어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상 들어가 보면요. 2%가 아니라 이 코인을 핵심 이 티어 1의 자본금의 1% 이하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힘들게 이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단일 암호화폐 예를 들면 비트코인 딱 하나는 자, 전체 보조 자본금 여기 배웠죠. 티어 2 보조 자본금의 5%를 넘어갈 수 없다. 티어 2는요 코인만 있는 게 아니겠죠. 코인은 그냥 갑자기 온 거고 이제 후순위 채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 보조 자본금 티어 2 보따리의 5% 이상을 비트코인 하나로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티어 2의 비트코인도 5%, 이더리움도 5%, 리플도 5%, 스테이블 코인도 5%뭐 이렇게 자잘이 갖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규제라면 이제 규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만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8%다, 뭐 10%다, 뭐 신한은행, 뭐 저축은행, 국민은행 다 이게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제 안전하다는 건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이는 위험 가중 자산이란 게 있죠. 요건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자를 보면요.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내 자기 자본, 내 돈이 많을수록 이제 좋은 거잖아요. 이 자기 자본을 이제 둘로 나누면요. 첫째, 기본 자본, 핵심 자본, 티어 1이라고 했었죠. 자, 티어 1과 더불어서 보조 자본, 보완 자본, 티어 2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확실한 내 자본과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것을 더하면 이제 전체 자기 자본, 내 자본이 되겠죠. 근데 이 코인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약간 뭐 아리까리한 뭐 후순위, 뭐 채권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에 들어간다. 그럼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죠. 자, 여기에 코인이 들어가면요. 분자가 올라가죠. 분자가 올라가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코인 많이 갖고 있으면 나 이 비율이 올라가니까 건전한 은행,
위험이 없는 은행이 되겠죠. 근데 BIS가 그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올라가면 자산도 올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코인을 100원어치 사서 분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모는 얼마나 올려버리냐면요. 무려 1250%. 자, 코인 100원을 사면요. 분모에는 1250원을 더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해서 결국은 위험 가중치를 이제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죠. 코인은 엄청 위험하니까 12.5배를 곱한 거를 분모에 더해라. 이거 왜냐? 너네 정말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자산을 보유했으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찔끔 올라가는데 분모가 확 올라가면 BIS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 말인즉슨 뭐 1%든 2%든 코인만 들고 있어 봐라. 그러면 분모가 확 올라가서 이제 너네들 위험해질 거야. 자기 자본 비율 떨어지면 뭐 뱅크런 일어나고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사실 1250%는 이번에 나온 새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1년 전, 1년 반 전부터 계속 BIS가 주장했던 하나의 뭐 꼼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빌미로 코인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뉴스가 또 등장을 하는데 분명히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보다는 한 단계 위였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작년 12월이죠.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바젤 위원회랑 똑같은 겁니다. 참 말이 어려운데 자, 바젤 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과 같은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보다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위험한 거니까 이런 것보단 스테이블 코인을 덜 위험한 것으로 취급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여기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USDC, USDT 이런 거 포함이겠죠. 그 이유가 달러랑 지금 준비 자산이 동등한 가치잖아요. 1 스테이블 코인이 1 달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줄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최대 1250%의 위험 가중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죠. 코인만 들고 있어 봐라. BIS 비율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7월 18일, 19일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바젤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JPM 코인 등, JPM 코인, JP 모건이 만든 이제 코인이거든요. 이 허가받은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은 우대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JP 모건 자체 뭐 한참 전에 만들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만든 걸로 기억나는데 이 JPM 코인 등 허가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우대한다고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냥 USDT나 USDC는 무허가, 니네는 나한테 허락 안 받았고, 그리고 JPM은 허가 받았답니다. BIS에요. 그래서 덜 위험하니까 우대를 해주겠다. 이 말인즉슨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등급이 지금 나뉜 겁니다. USDT나 USDC는 위험한 거, 스테이블 JPM 코인은 안 위험한 거. 야, 재밌죠? 재밌어지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된 안전한 JPM의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우대한다는 말이요. 위험 가중치를 낮춘다는 겁니다. 위험 가중 자산 아까 있었죠.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추면요. 분모가 이제 BIS 비중이 올라가는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분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USDT, USDC는요. 위험 가중 자산이 아까 보셨죠? 1250. 예를 들면 요건 뭐 1000%로 봐주면 이건 1250% 정도 더 위험하니까 훨씬 위험한 이제 분모가 치솟는 결과 그래서 BIS 비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JPM만 조금 봐주겠다. 뭐 허가된 게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뭐 새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25년 1월부터 원래 이거 그 은행들이 코인 갖고 있으면 공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년 뒤로 늦춰진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좀 친코인적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려고 한 게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하나 야,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가 만만치 않은 곳들이죠. 자, 이런 것들의 로비를 좀 원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뒤로 미룬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자, 이건 뭐 생각이니까 팩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후로 BIS 이제 더 이상 쳐다도 보지 않게 공부를 좀 더 이왕하신 김에 공부를 해 보시죠. 근데 조금 어려워지죠. 사실 저라고 이런 걸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고서 한 10장 되더라고요. 기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BIS 홈페이지 가서 읽어본 바를 이들이 얼마나 코인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지금 최근 이제 수정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리저브 에셋 준비 자산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가의 국채나 이제 뭐 달러 이런 걸 리저브 에셋이라고 하잖아요. 자고로 이 리저브 에셋은 자, 쇼텀이라고 하죠. 단기적으로 만기를 갖고 있고 가장 높은 이제 퀄리티, 신뢰를 갖고 있는 크레딧을 갖고 있는 요런 걸 이제 준비 자산이라 한다. 이 말인즉슨 그냥 단기 채권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뭐 채권이 있지 뭐 비트코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저브 에셋을 할 때는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리저브 에셋 얘기하는 거예요. 포뮬러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굉장히 계산하기 쉽고 강력한 가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 계산 공식이 쉬워야 된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채권은 그래도 금리 인하, 인상 뭐 이런 게 나타나고 뭐 채권물, 2년물, 10년물 하면요. 그래도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월가나 금융권이나 돈 많은 분들은요. 주식과 채권을 하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섞으면 큰 뭐 대박은 나진 않지만 돈을 잃지는 않는다. 이게 논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채권은 주식은 이렇게 위험률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쉽다, 공식이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 돌려서 얘기한 거죠. 채권 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지막도 좀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자,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크립토 에셋, 드디어 크립토가 나왔습니다. 크립토를 뭐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원래 데일리 매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수정됐죠. 그러면서 트레이드 데이, 거래를 한 날은 항상 보고를 하세요. 뭐 주말, 주일, 토요일 다 보고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도 민망했는지 그었죠. 그래서 거래하는 날은 반드시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 구성, 이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산 이 구성이 만약에 뭐 바뀌거나 하면 최소한 매주 보고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매일 매주 보고를 합니까? 크립토 에셋에 한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참 얼마나 크립토를 싫어하는지 곳곳에서 묻어나 있는 걸 제가 이제 곳곳이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참 죄송한데요. 뭐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뭐 별거 아닙니다. RWA 우리가 아는 그 RWA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 가중 자산을 RWA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렵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RWA 위험 가중 자산 무슨 얘기냐? 코인을 사면 요만큼 크게 위험 가중 자산을 올려가지고 니네들 BIS 비율 무너질 거야. 은행들 한번 코인 사봐. 위험 가중 자산 올라서 BIS 비율 떨어진다.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부분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죄송합니다. 자, 그룹 2, 그러니까 그룹 1이 있고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룹 2에서도 2등급 안에서도 또 A그룹과 B가 나뉩니다. 그래서 B그룹 좀 더 열등하다고 할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80불 들고 있잖아요. 80불어치 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이 무려 1000불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1250%를 곱하면 나오겠죠. 80 곱하기 12.5에서 1000불이 나와야 된다. 1000불 납니다. 근데 EA 약간 아마도 제가 뭐 확실하게 찾진 못했는데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요게 이제 규제된 뭐 JPM 코인 같은 거 조금 우대해 주지 않을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20불에 뭐 JPM 코인을 만약 샀다고 치면 위험 가중 자산으로 그래도 10배입니다.
뭐 거의 비등비등하죠. 10배의 200불을 들고 있어라. 요게 이제 이 규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비용이 이제 뭐 8%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8%를 곱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아무튼 정리를 하면 코인을 80불 사면 은행의 경우 RWA 위험 가중 자산이 1000불 난다. 1000불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코인 살 뭐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준비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코인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10장짜리 보고서로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결론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럼 과연 이길까? 기존의 월가 연합군이 이길까? 아니면 화해할까?인데요. 자, BIS, IMF, 기존 월가 세력들이요. 코인을 여전히 계속 괴롭히는 가운데 7월 27일에 비트코인 한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닙니다. 소문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이미 신시아 루미스 등 친암호화폐적인 상원 의원들도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 준비 자산 사실 이게 엄청난 단어거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제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외환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축하는 금이나 달러 같은 기축 통화를 의미하니까 이게 좀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무대뽀로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비트코인 악당들이 다시 득세를 할지는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